김광자의 사계절 여행. 최명희 작가의 아름다운 생애. 안녕하세요. 사계절 여행 진행의 김광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만나 뵙지 못해 무척 궁금하였는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꽃피는 봄인가 싶더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노래처럼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이 흐르는 물처럼 스치고 지나가네요. 오늘 여행지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북 남원 삼해면 노봉리 구소도역에 자리한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님의 혼불 문학관으로 출발하려 합니다. 최명희 작가는 1947년 전북 전주시 화원동, 지금의 경원동에서 아버지 최성무 씨와 어머니 허무순 씨 사이에서 이남 사녀 중 장녀로 태어나 본적은 전북 남원 삼해면 노봉리 560번지이면 상령 최씨 가문으로 19대 조인 최항은 덕망 높은 분으로 선조 세종조에 장원급제하여 성종조까지 대제학과 영의정 등 3정승을 두루 거쳐 명성부원군에 오른 명신문종공으로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크신 덕망 높은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최명희 작가의 아버지 최무성 씨는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로 유학한 당대의 지식인으로, 모친인 허무순 씨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인품과 예술 감각이 뛰어난 재능가였다고 합니다. 최명희 작가의 근원에 대한 평은 예술적인 감각이면 뛰어난 재능을 부모님의 영향과 모태의 큰 힘이라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선조들을 그리워하는 모습, 저는 이 방송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점인데요. 모국어를 담아서 진주처럼 아름답게 그리움으로 엮어 새겨 쓴 혼불의 작품은 혼신의 정신으로 이루려 했던 마음이 작품 속에서 묻어나고 있으며 예술적 감각이 깊이 배어있는 대하소설 혼불은 최명희 작가의 영혼이 녹아내려 묻어나는 느낌이랍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면 가보실까요? 문주란에 돌지 않는 풍차를 띄워드립니다.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소낙비 사랑에는 마음껏 웃고 미움이 서릴 때면 몸부림
울기도 했다 웃기도 했다 그래도 한은 없었다 눈물이 흐를 때는 조용히 울고 웃음이 피어나면 나타웃음 속에서 낙없이 지내온 기나긴 세월을 돌지 않는 풍차여 최명희 작가는 전주 풍남국민학교, 전주 성심여중, 전주 기전여고 졸업, 전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KBS 성우로 활동하였으며 그 후 기전여고에서 근무하다가 서울 보성여자 고등학교 교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최명희 작가는 교사기를 접고 문학의 길로 접어들어 글을 쓰기 시작 1980년 중앙일보사 신춘문예 단편소설 쓰러지는 빛으로 당선되어 문학에 등단하여 그 다음에 동아일보사 창간 60주년 기념 원고료 2천만 원에 당선, 장편소설 공모전에 홈불 제1부가 당선되자 문단에서는 최명희 작가를 전라북도 문학계의 문인으로 큰 별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 후 1988년 9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만 7년 2개월 동안 월간 신동아의 대하소설 홈불 2부에서 5부까지 연재소설로 국내 월간지 사상 최장의 연재 기록을 세웠으며 1996년 12월 제1부에서 5부까지 전 10권으로 완간되어 대하소설 홈불로 최명희 작가는 장장 7년 2개월 동안 혼과 영혼이 담긴 대하소설 홈불로 승화하여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에서 40년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시절 전북 남원 삼해면 구소도역 노봉리 마을을 배경으로 묘사하여 풍부한 지식과 마음이 담겨진 소설 작품 속에는 섬세하고 세밀한 글씨와 함께 민속의 학과 최명희 작가의 마음이 묻어 녹아내리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명희 작가는 비가 오는 분위기와 그 느낌을 문학으로 표현하기 위해 3일 동안 계속 창밖의 비를 관찰하기 위해 묵묵히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노래 한 곡 감상하고 쉬어 진행하겠습니다.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을 띄워봅니다.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사랑엔 약한 것이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말없이 보낸 여인이 눈물을 하랴 가슴을 파고드는 갈대의 순정 못 잊어 우는 것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의 순정 전북 남원 삼해면 노봉리에 서도리는 대하소설의 고향이면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일제 탄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배경으로 재현하듯 구상하여 혼불을 승화시켰으며 혼불의 주인공인 청암 부인의 염원과 애정을 담아 최명희 작가 혼불 대하소설은 매안마을을 무대로 엮은 소설의 사연은 매안 이씨 종부 청암 부인은 쓰러져가는 양반 가문을 지키려는 3대 며느리들과 노봉리의 검은굴 사람들의 애틋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손자들의 염원과 애정을 담아 우리말의 아름다운 가락으로 생생하게 복원하여 형상화시킨 혼불의 소설 속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과 애절한 마음, 근원함과 서러움, 밝음과 어두움과 대나무 숲의 대바람 소리와 함께 대실마을을 건너 삼해면 서도리 노봉마을을 감싸고 도는 듯 노봉리 검은굴 사람들의 땀남새가 묻어나는 최 작가의 혼불의 소설 속에서 느낄 수 있답니다. 노봉리 마을 실개천을 따라가다 보면 최명희 작가의 속삭임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 느껴진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혼불 대하소설 속에는 문학의 근원에 대한 그리움, 작가의 혼을 소설 속에 불어넣어 담아서 집필한 소설 혼불.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은 맑고 투명함으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구상하는 감각적 마인드가 뛰어나 소설 속으로 빠져들게 한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가겠습니다. 나훈아의 공을 들으시겠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치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구소도 역사는 혼불의 주 무대로 최명희 작가는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엮은 대하소설 혼불은 유서 깊은 한 양반 이씨 가문의 문중에서 일제시대 무너져가는 종가를 지키려는 종부 3대와 이씨 문중의 땅을 쏟아가면서 살아가는 상민들의 마을, 검은굴 사람들과 삶을 그린 혼불은
근대사의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전통적인 사무 방식을 지키려는 양반 사회의 거품과 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때로는 무대를 만두 땅까지 넓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의 비극적 삶과 강탈당한 민족의 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습을 소설 속에 담았으면 또한 호남 지방의 풍속적인 혼례와 상례, 의식 등 전례적 풍속 등을 세밀하게 재현 구상하여 엮은 소설 혼불은 전례적인 선조들의 희노애락을 재현시켜 무대를 만두 땅까지 넓혀 조선 사람들의 비극적 삶을 그린 그의 상상력에 뛰어난 재능의 문학정신으로 엮은 대하소설 혼불은 각계 분야의 인사들의 큰 관심과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구소도역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혼프루 무대로 조성되어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촬영 당시 구소도역이 인천 제물포역으로 등장하였다고 하네요. 최명희 작가는 양반과 상민들의 갈등과 애환이 서린 혼불 소설 속에 펼쳐진 구소도 역사에는 일권에 등장한 혼불의 주인공들인 효원과 강모가 결혼 후 효원이 친정집 대실에서 매안으로 신혼을 때 내렸던 소도 역사이면 또한 강모가 전주로 학교 통학하면서 이용하던 상징적인 구 역사이며 지금은 대하소설 혼불의 영상 테마 장소로 조성되어 있어 벽화, 풀, 사라지는 것과 현대사에 탄생하는 것 등 작가탑과 노적봉, 혼불의 사람들과 횡, 화, 낭, 열차 등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면 작가탑 뒤편에는 테마로 2개의 담벼락에는 노복리 검은굴 사람들의 모습과 효원이 대실 친정집에서 신행 당시 구소도역의 관경이 구현 조성되어 있어 그 모습들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어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게도 한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남진의 빈잔을 띄워봅니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가여운 너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나의 빈잔을 채워줘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고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을 채워주, 나의 빈잔을 채워주. 구 서도 역사에는 혼불의 문학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노복리에 작은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는 노복리 마을의 북쪽으로 걸쳐 있는 풍악산과 노적봉, 벼슬봉, 산기슭로 흘러내리는 기맥을 가두기 위해 2년 동안 저수지를 파서 기맥들과 그 기운을 찰랑찰랑 물을 넘치게 하면 천년만년을 누리고 즐기면 살 수 있다 하여 청암 부인은 2년에 걸쳐 완성된 호수라는 전설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네요. 청호 저수지에는 지금도 나룻배가 여유롭게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풍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최명희 작가의 혼불 문학관은 살아있는 청호 저수지의 기운이 기맥의 힘을 수행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네요. 청호 저수지 주변으로 세워진 나무 조각품 꼭대기에는 가끔은 가을이면 잠자리가 날아와 앉아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기도 하며 자연이 펼치는 청호 저수지와 달맞이 동산이 보이고 뒤편으로는 노적봉과 벼슬봉이 펼쳐지고 청암 부인이 살았다는 종갓집, 즉 혼불의 중심 무대가 지금도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어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불을 연상케 하여 준답니다. 노래 한 곡 감상하시고 가시겠습니다. 이미자의 소양강 처녀를 들으시겠습니다. 해저의 서양강에 황혼이 치면 외로운 갈대밭에 실 피우는 득연새야 18딸기 같은 어린 내 심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내만 태우는 서양강 처녀
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다 멍든 가슴에 떠나고 나시면 나는 어쩌나 앞길이 와서 해만 태우니 서양강천여. 최명희 작가는 문단에 데뷔하던 1980년 화가인 김병종 교수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가 발견되어 화제가 돼 김 교수는 최명희 작가 홈플 문학관에 기증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지 속의 내용은 마치 조선시대 규방 문학이 깃든 편지 사연은 길이가 1m 30cm로 폭은 20cm, 한지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편지는 자신의 근황과 화가에 대한 일상적인 안부뿐만 아니라 단호하면서도 절절한 작가 정신의 결기까지 담겨져 있어 단아한 글귀는 세로형으로 써내려간 문학적 자료로 문장은 마치 홈플의 한 장을 펼치듯 분위기가 흡사하다 하면서 최 작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며 최명희 작가와는 1980년 1월 중앙일보사에서 신춘문예 시상식 때 처음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며 최명희 작가는 쓰러지는 빛을 주제로 단편소설 당선자로, 김 교수는 화가로 지붕 위에 오르기라는 작품으로 당선. 남원이 고향인 김 교수와 남원이 애가인 최명희 작가는 여고 시절 방학이면 삼해면 애가에서 글을 쓰곤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최명희 작가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육체적 사무 연장과는 무관하게 작가의 문학적 삶은 이 세상에 생생하게 영원히 지속되어 살아 숨쉬면 존재할 거라는 말을 김 교수는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국에 훌륭한 최명희 작가님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홈플 문학관이 전주와 남원에 있으니 여행지로 한 번쯤은 다녀오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진성의 안동역을 띄워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광자, 기술의 유지훈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